전 옛날에 커피는 당연히 시거나 떫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로스팅 대회 준비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린이나 베지테이티브 노트가 있다고 해서 언더 디벨롭먼트는 또 아닙니다. 혹시 시거나 떫은 커피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커피는 당연히 떫은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떫지 않은 커피를 마시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느꼈는지 로스팅 기준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WCC 월드 커피 챔피언십의 로스팅 대회 기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팅 대회의 기준으로 보면은 로스팅을 통해 산미, 단맛, 플레이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상태, 공격적인 산미와 함께 향미가 혀의 앞쪽에서 느껴지는 상태, 마무리감이나 후미가 없는 경우, 이건 SCA 플레이버 휠의 그린 또는 베지테이티브 노트와 연관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산미는 산미의 강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산미는 약할 때도 그리고 강할 때도 둘 다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이나 베지테이티브 노트가 있다고 해서 언더 디벨롭먼트는 또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산미와 단맛 그리고 향미가 충분히 발현되었느냐 혹은 발현되지 못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성 맛이 나지만 플레이버가 풍부하고 여운이 굉장히 긴 경우에는 언더 디벨롭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그린이나 베지테이티브 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미나 플레이버가 공격적이고 여운이 전혀 없다면 언더 디벨롭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언더 디벨롭먼트의 정의를 산미, 단맛, 향미뿐만 아니라 질감까지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향입니다. 산미나 플레이버 발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흔히 헤이나 그래시, 즉 건초 같은 향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로스터라면은 이 생두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종류의 향과 로스팅으로 발현되는 헤이나 그레시함을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또한 곡류의 향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 곡류, 곡물의 향은 추후 베이킹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감입니다. 마우스필적으로는 일정 강도 이상의 떫음을 질감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로스터로서 항상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측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색도계. 이 색도계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색도여도 언더 디벨롭먼트일 수도 있고 잘 볶인 커피일 수도 있습니다. 색도계는 정량적인 척도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색도만으로 로스팅이 잘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더 디벨롭이란 단어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피를 취미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커피를 맛있다, 맛없다, 시다 혹은 쓰다 정도로 정의하고 있지 언더 디벨롭이란 단어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커피를 커피로 바라보기 전에 커피를 음료로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잘 팔리는 음료는 무엇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그 누구도 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큼한 레몬 슬라이스를 얹어주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는 산미 이상의 리워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스페셜티 커피는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안정적이지만 언더 디벨롭이 과하게 된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 산미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아 소비자의 선호와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언더 디벨롭 파트이기에 크게 산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대부분은 산미 있는 커피보다는 고소한 커피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신맛 있는 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진짜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소비자들은 세 가지 이유로 산미 있는 커피를 찾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맛 나는 커피가 좋은 커피라고 학습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특한 향미를 느낄 수 있어서 신맛 나는 커피를 찾는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 굉장히 좋은 징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탄맛 나는 커피가 싫어서 상대적으로 탄맛이 덜 날 확률이 높은 신맛 나는 커피를 찾는 소비자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시 언더 디벨롭먼트가 과한 그런 산미와 밸런스가 맞지 않는 커피를 제공하게 된다면 다시 신맛 나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인 입에 맛있다고 한다면 계속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저처럼 몸이 안 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카페 투어를 많이 할 때 그 당시 트렌드가 굉장히 시큼하고 풀냄새 가득하고 떫은 커피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저는 항상 신물이 많이 올라오고 심하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 심장이 뭔가 엇박으로 뛰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초음파를 찍으러 갔는데 초음파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 왜 이럴까 했었는데 카페 투어를 끄는 뒤로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저처럼 언더디벨롭이 몸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진하게 웰 디벨롭된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언더 디벨롭먼트에 가깝게 볶여진 커피는 분명히 그만의 독특한 풍미와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겟을 명확하게 로스팅하기 어려운 경우에 버려지는 배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과거 시큼하거나 풀 냄새가 나는 향, 그런 커피를 팔던 곳들은 현재 대부분 사라졌거나 로스팅 스타일이 많이 변했습니다. 혹은 시큼한 커피가 비싼 거다, 시큼한 커피가 몸에 좋은 커피다 라면서 맛 이외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신커피는 설명도 설득도 필요 없이 하나의 음료로서, 하나의 커피로서 굉장히 높은 완성도와 뛰어난 풍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개의 미각과 1000개의 기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웰 디벨롭이 누군가에겐 언더 혹은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으려고 먹는 커피인데 내 입맛에만 맛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